네, 오케이. 자, 먼저 제시문 관련해서 제시문 1번 내용 어떤 내용인지 한번 요약해 주세요. 학업 스트레스 지수는 전체 평균보다 17.2%포인트 높다. 그러니까 학업 스트레스 지수가 33.3%가 전체 평균이니까 17%가 더 높으면 무려 학업 스트레스가 여기서 기준으로는 한국 학생들은 50.5%나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네덜란드 가장 낮은 데가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보다 무려 3배가 됐다. 그러면은 16.8의 3배, 50.5% 맞죠? 네,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른 특징 중에서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15 행복한 성장기 보고서, 여기서 영국 단체에서 나온 요 부분 것 중에서 한국에서 불행한 어린이 비율 9.8%, 1위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한국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지수는, 방금 우리가 조사한 바로도 50.5%,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제시문 들어갑니다. 2번 제시문 내용, 핵심적인 게 무엇인가요? 학교생활 만족도 부분인데 18.5%다 이거야. 평균보다 한참 떨어진다 하는 부분인데 한국보다 낮은 국가들 한번 볼까요? 체코, 핀란드, 이태리, 에스토니아 이 4개 국가인데 조금 좀 독특한 게 있죠. 여기서 어느 국가인가요? 에스토니아? 넷 다 유럽의 국가입니까? 네, 유럽의 국가들인데 핀란드 부분 거는 우리가 교육 강국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어떤가요? 예, 낮죠. 낮습니다. 예, 우리보다 낮아요. 만족도 자체는. 다음, 그 다음에 이제 학업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낮은 학교 스트레스와 낮은 학교생활 만족도는 한국 청소년 삶 자체에 대한 만족도. 요거는 이제 삶 자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죠. 만족도는 60.3%. 조사 대상 30개국 가운데 27개국이 80%를 넘었고 80%에 미치지 못한 국가와 루마니아당 폴란드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보다는 월등하게 좋아요. 자, 제시문 1, 2를 통해서 학업 스트레스 지수가 무려 50.5%다. 그 다음에 학교생활 만족도 매우 떨어진다. 삶 자체에 대한 만족도 더 떨어진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고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담임 교사인 자신이 특색 있게 실천할 수 있는 학급 경영 방법 2가지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말해보자. 답변 준비됐나요? 시작해 주세요. 학업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면 학교생활 만족도는 당연히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초등학생들 전체적으로 그 내용 구성은 좋은데 조금 선생님이 중간에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서 정리를 했는데 항상 2가지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말해 보시오라고 하면은 얘기했지만은 결론 얘기를 먼저 해주는 게 좋아요. 딱 요약하게. 네. 제가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고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초등학생들의 수업 학급 운영 방식은 다음에 2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무조건 첫째, 둘째 해 그냥. 첫째, 수업 방식의 변화. 그리고 둘째, 체험학습의 강화.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결론 먼저 얘기해버리라고. 근데 처음에는 요거 수업 방식의 변화 나오는데 요거 체험학습의 강화는 이야기 과정 중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 처음에 이것을 브레인스토밍 네가 해놨으라고 생각을 하는. 먼저 수업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수업 방법은 바로 다름 아닌 거꾸로 교실이고 이 거꾸로
거꾸로 교실이야말로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고 학교생활 만족도를 올리는 그와 같은 방법입니다. 특히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본인이 이 학습을 해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또 가르치기 위하여 본인이 배워가는 그 과정에서 이미 학습이 이루어지는 아주 효과가 좋은 그와 같은 교수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뭐다? example, 예시 얘기해주고. 네. 자, 이와 같은 수업 방식의 변화, 즉 거꾸로 교실을 통한 그와 같은 학교생활 만족도를 위한 학급 운영 방법 외에도 두 번째로 체험학습의 강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되는 거야. 이제 그럼 두 번째 얘기 하는구나. 예, 특히 최근에 스마트 교육기기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교육공학적인 이와 같은 요소를 잘 이용해서 체험학습을 강화시키는데, 예전의 체험학습은 직접 자연과 더불어서 그렇게 마치 땅의 흙냄새를 맡아야지 체험학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체험학습에 제가 지향하는 방향은 좀 다릅니다. 물론 자연과 더불어서 현장학습도 필요합니다만은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비록 그 산에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3D라든지 또는 VR을 통해 가지고 직접 그 산을 간접적으로 또 경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요소도 되고, 예를 들어서 식물 교육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천문학 교육에 있어서 VR 모형을 통해 가지고 태양계가 직접 각 행성의 움직임도 직접 본인이 눈으로 보고 관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스마트 기기의 도움을 받아서 했었을 때는 바로 직접적인 체험 못지않게 간접 체험을 통해 가지고 체험 학습이 강화됨과 동시에 이것은 학습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성교육도 물론 중요하고 또 학업 역량 교육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이와 같은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체험학습을 통해서 신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수업 방식의 변화와 거꾸로 교실을 통한 수업 방식의 변화와 스마트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직간접 체험 학습의 강화를 통해서 진정으로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리고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와 같은 학급 경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르잖아, 좀.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있잖아. 계속 얘기를 해주지만은 먼저 무조건 뭐다? conclusion, 결론 먼저. 과감하게 결론 딱 뱉어내야 돼. 그리고 그 결론에 대한 thesis 두 가지. 여기서도 두 가지 딱 나오잖아. 그래서 topic sentence 1, topic sentence 2. 결론 해주고. 그리고 그 결론에 대한 반드시 뭐다? 근거 얘기해주고. 그 근거를 설명할 때 가능하면 쉬운 example을 들어야 돼. example 들고. 다시 이 결론을 맞다가 마지막에 와서 한 문장으로 다시 재강조. 이런 방법을 가지고서 해주면은, 교사로서, 얘는 참 논리가 정연하고 또 어느 정도 이미 퀄리티를 갖추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답변하는 거랑 그냥 답변하는 거의 차이점은 실질적으로 채점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용 구성도 좋고, 이제 좋아. 네, 저희 교사의 일관된 그와 같은 목표, 그 부분 거에 변함이 없었고 끊임없이 교사를 향한 일관된 활동으로 정진해 왔다. 역시 현재도 교사가 되고자 하는 나의 열성과 절실함, 그리고 교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 자신의 모습에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충분히 학생들에게 행복을 전도하는 그와 같은 교사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항상 저는 미래 교사가 되어서도 이와 같은 초심으로 학생들을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해놓고